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의 김정훈 부대표 모시고 시장 얘기 또 계속해서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한 달 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지난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아크로스 멀티애셋 인덱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예. 네, 이번에도 저희 이제 어떻게 지수가 리밸런싱이 됐는지 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네.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다가 월배당 상장지수 펀드를 상장해놨고요. 네.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닝스타와 함께 출시한 아크로스 멀티애셋 인덱스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지펀드 쪽이 퀀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전체 AUM에서도 그렇고 네. 좀 많은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AI가 뭐 굉장히 무슨 어려운 것이다 아니면 뭐 엑셀을 돌리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크게 보시면 퀀트 투자를 데이터 기반으로 기술로 이제 접목시켜서 풀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모닝스타와 함께 인덱스를 두 가지를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뭐 이번 달에는 이제 좋으신 시장에서 디스크레셔너리 쪽으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기술은 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11월 한 달 동안에 아크로스 멀티애셋 인덱스가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토탈 리턴 기준으로 해서 S&P 500과 저희 그 아크로스 멀티애셋 인덱스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개의 자산군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주식, 채권, 또 뭐 회사채, 그다음에 리츠, 커머디티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이제 됐는지를 보여드리면 네, 그 아크로스 지수가 지난달 초에 예정된 CPI 발표 및 FOMC를 앞두고서 시장의 경계심이 이제 많이 고조됐었죠. 그런데 주식 비중을 5%에서 25%로 굉장히 오랜만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에 S&P 500 수익률이 5.59%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는 주식 시장도 많이 반등을 했고 채권 쪽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같은 경우에 아크로스 멀티애셋 인덱스에서는 총 3가지 자산군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T빌이 비중 50%로 가장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 25%, 그다음에 미국 국채 20년 이상 만기물을 25% 정도 담았었고요. 네, 이 T빌 쪽을 많이 지금 담고 있는 거가 한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4개월 동안 그 T빌이 많이 담겼었던 것 자체가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장세를 유지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 국채가 10월 한 달간 이제 급격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금리 인상도 있었고 막 이러면서. 근데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11월 달에 회복세를 보인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까닭도 있지만 금리 인상 추이의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시장의 포커스가 경기 침체 쪽으로 좀 많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크로스 지수가 이제 편입한 채권 포트폴리오가 9.3% 정도가 오르면서 좀 많은 반등을 했었던 걸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주식을 5%에서 25% 올리기는 하셨지만 아직도 그 현금 비중, 지금 사실 저 짧은 T빌은 거의 현금이라고 봐지니까 맞습니다. 현금 비중을 한 50%까지 아직도 갖고 계시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월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를 보여드리면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T빌이 50%로 여전히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20년 이상 만기 미국 국채 비중도 거의 비슷하고요. 미국 주식 비중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이제 뭐 짚어주신 것처럼 여전히 안전자산 위주로 좀 편입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T빌이 높은 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장 지표에 따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모두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페드가 출구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랑 뭐 경기 침체 우려 고려할 때 뭐 쿠폰 금리도 높게 형성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1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기준 5.59%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건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빠지고 펀더멘탈이 견조한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섹터별로도 보고 맞습니다. 싶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아크로스가 저희가 이제 자산 배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멀티애셋 인덱스는 미국 주식을 50개를 직접 선정을 해서 매달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 자산군에서 이제 어떤 쪽이 지난달 대비해서 많이 변동이 됐는지 보시면은 다 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포트폴리오 조정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는 자본재, 그다음에 헬스케어 장비 및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이렇게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지난달 같은 경우에 자본재가 4.8% 정도 편입이 됐었었는데 이번 달은 14.48%로 거의 15%까지 늘어난 그런 거를 볼 수 있고요. 죄송한데 자본재가 뭐죠? 자본재. 이게 커머디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커머디티요? 네. 그리고 테크 분야 또 섹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기술 하드웨어 장비 이런 쪽이 지난달 대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많이 줄었네요. 그러고 헬스케어 sektor도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달 편입에서는 이제 제외됐었던 그런 섹터들이 조금 많이 편입된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이런 굉장히 섹터들.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는 0%에서 이쪽 그 섹터가 좀 많이 올라온 거가 눈에 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유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페어 프라이스 관점에서 봤을 때 이쪽이 좀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자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주식이 어떤 종목이 이제 늘어났는지 지난달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여전히 기술주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아마존 그 8%를 제외해서 나머지 종목은 새롭게 편입되거나 비중을 확대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지난달 편입에서 제외됐었던 그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새롭게 편입이 되었고 지난달 편입 비중이 가장 높았었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편입 종목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메타가 새로 들어오고 그렇게 두 개가 제외가 됐고 이것도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지수 산출할 때 롱숏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수를 산출하게 되고요. 나우캐스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페어 프라이스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로 풀어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페어 프라이스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그 가치가 더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외를 하게 되고 또 뭐 숏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페어 프라이스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롱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느냐, 요거 중심으로 조금 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순수하게 계신 거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움직임과의 괴리가 있으면 그걸 쫓아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월 대비해서 비중 확대 측면이 좀 컸던 것, 그리고 비중 축소 측면이 좀 컸던 것, 이런 부분도 좀 비교해 볼까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전월 대비 비중이 가장 많이 확대한 5개 주식 종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상위 4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비중이 아예 0%에서 늘어난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보잉이 들어왔고 시그나, 그다음에 GE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11월에도 2% 정도의 그 주식 비중이 있었는데 4%까지 늘어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시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미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보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라이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소한 거는요? 네, 지난달 대비해서 이제 가장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섹터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섹터가 이제 그런 테크 쪽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8%, 애플도 8%였는데 많이 제외가 된 부분을 보실 수 있고, 비자 역시도 10월, 11월 달에는 비중이 계속 높았었는데요.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을 볼 수 있고, P&G와 홈디포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약간 리테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들어왔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좀 제외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확대한 것의 1등도 사실 메타고 네. 축소한 것의 또 1, 2등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애플이고 테크 네. 쪽이 좀 많은데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페어 프라이스 네네네, 관점에서 그렇죠. 보았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어 프라이스에서 대비해서 주가가 더 높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실까요? 네, 요거가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 참 되게 힘든 한 해를 보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JP모건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한 건데요. 네. 2022년도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2022년도는 상반기 기준까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데, 예, 보시면은 198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그 6대4 포트폴리오가 어떤 수익률을 기록했는지를 쭉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빨간 점을 보시면 연중으로 했을 때의 마이너스가 어떻게 났었었는지를 보여주는 제일 거고요. 많이 된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연중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예. 이제 마이너스가 제일 많이 기록한 그 최저점이겠죠. 최저점. 네, 예. 그게 빨간 점이고요. 예. 초록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한 해 동안에 연말 기준으로 네. 어떤 이제 수익률, 연말 이제 수익률이죠. 예. 1년 동안에. 그래서 빨간 점이 마이너스에 있는데 초록점이 플러스에 있다라고 하면은 연중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연말에는 플러스로 마감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8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2년이죠. 근데 2021년도까지 42년인데 그중에 35해는 연중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더라도 다 회복을 해서 플러스로 끝냈던 거가 이제 네.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6대4 주식 대 포트폴리오. 채권을 6대4로 했을 네, 때. 맞습니다. 근데 6대4 저기 지금 포트폴리오.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네. 초록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뭔가요? 그 초록색과 파란색. 파란색인가요? 저기 무슨 색깔인가요? 이제 위쪽의 위쪽과. 색과 아래쪽의 네네. 색깔. 네. 네, 그러니까 그 막대 그래프에서 연두색 그래프는 네. 이제 주식의 그 수익률이고요. 예. 그다음에 회색 부분은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6대4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네. 그 부분인데요. 네네. 결론적으로 굉장히 사실 6대4 포트폴리오가 안전한 포트폴리오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네. 42년 중에 35년은 또 플러스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주식만 가져가는 것 비해서는 훨씬 더 변동성이 잘 관리가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불문율 같은 6대4의 비중이 이제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 보시면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마이너스가 났었던 해는 1980년도부터 2022년도가 유일하긴 합니다. 없네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올 한 해 많은 투자자들께서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지를 보여주는 그런 네. 이제 그래프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해석해 보는 건 네. 2008년도, 그래서 이 6대4 포트폴리오가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2021년까지는 어떤 수익률을 기록했느냐, 연평균 한 11.5% 플러스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상반기 기준만 마이너스 16.1%가 이제 손실이 난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1980년도부터 2021년까지 6대4 포트폴리오가 연중 마이너스 10%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던 거는 총 9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5개 해는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9개 해 중에서 8년은 그 다음에 이제 평균 17%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빠졌었던 해 다음에는 그래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었다라는 것들이 좀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기준이 그러면 중요하겠죠. 네. 근데 연준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좀 주식 채권 모두 많이 힘든 구간을 겪어왔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둔화, 경기 침체 이런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넘어가면서 일드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주식 쪽에서는 지금 어닝 기대감이 계속 낮아지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고 2023년도에는 어떻게 갈지 좀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이제 가지면서 올 한 해를 조금 마감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이례적으로 두 주식과 채권이 모두 빠졌었던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국에는 뭐 이제 페드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을 좀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도 대부분 주식에서 플러스가 나면 채권도 플러스가 나고 그런 거네요, 사실은. 네, 그 좀 이례적인 케이스들을 제외하고서는 6대4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그 수익률 브레이크다운을 보면은 주식과 채권이 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올해 이례적으로 6대4 포트폴리오, 뭐 주식도 채권도 상당히 좀 힘든 네. 수익률이었는데 그 전 3년을 보면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네. 그렇죠. 네. 올 한 해가 유난히 그랬고요. 주식 쪽이 유난히 좀 더 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달 12일, 13일에 네. 미국에서 이제 또 FOMC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곧 어떤 또 코멘트들이 나올지 어떻게 또 금리 추이가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거는 15일에 그 하는 총재가 네. 한국 방송 기자 클럽에서 초청해가지고 거의 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하는 총재가 이제 그런 그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FOMC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또 요즘 환율이 거의 1,300원도 한번 이제 깨고 내려갔을 정도로 네. 환율도 기억하게. 굉장히 좀 많은 네.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잘 트래킹을 해보는 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주식과 채권을 이제 6대4로 나누면 이제 주식에서 많이 손해가 나더라도 채권에서는 좀 유지를 해주고 네. 하는 거를 기대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뭐 주식이 더 마이너스가 난 건 사실이지만 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채권도 저 그래프에서 맞습니다. 보면 뭐 좀 많이 마이너스 맞아요. 났거든요. 저게 네. 조금 더 어려움을 가져오신 그 펀드 매니저들이 더 어려움을 가져온 주된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올 한해는 진짜로 네. 정말 그 펀드 매니저 분들뿐만 아니라 네. 개인 투자자들도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또 뭐 이렇게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정말 뭐 더 자산군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 뭐 부동산도 떨어지고 네. 있고 뭐 더 뭐 그런 크립토 쪽 이런 네. 쪽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해서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년, 2, 3년 정도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었던 그런 사태에서의 그 되돌림 현상이 좀 너무 심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 어쨌든 모든 어셋이 다 떨어졌으니까 네. 그게 그런 점에서 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장 분석하실 때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례적으로 주식 채권 6대4 굉장히 네. 많이 힘들었던 네. 해인데 내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딱히 하고 있지는 네. 않습니다. 다만 예. 매달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네, 데이터를 네. 보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12월 달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과 12월 달이 저희 그 멀티 에셋 인덱스 기준으로 주식 25%가 거의 같게 유지가 되었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장기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에는 일단은 지금 저희도 모델 자체는 지난달과 같이 좀 관망을 해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그 T빌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이런 T빌이 높은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페드라든지 나오게 되는 경제 지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낙관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비관적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주식 비중이 좀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저희 지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주식이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좀 내년 상반기 뭐 금리가 이제 터미널 레이트를 도달하고 좀 많은 것들이 물론 경기 침체가 앞둬져야지 결국엔 나중에 금리가 또 인하가 되고 이렇게 되는 사이클로 넘어가겠지만 좀 빠르게
주식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페어 밸류로 해서 그 어셋을 나누는 쪽에서는 아직도 현금 비중이 높고, 네. 그럼 6대 4라는 게 이제 저 아까 예를 들어서 예. 그 펀드 같은 경우도 주식 0.6에 예. 채권 0.4로 보통 이게 많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0.25, 0.25만 투자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아직도 페어 밸류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예. 투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대 4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네. 주식 비중이 좀 많이 낮은 거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채권도 사실 더 낮은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현금이 더 높은 부분은 결국에는 이 변동성 쪽을 관리하기에는 지금은 아직은 캐시가 킹이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보수적으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만 얘기하면 사실은 이렇게 비중을 줄여서 사실은 결과는 좋은 거죠.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6대 4로 했던 것보다는 0.5, 0.25, 0.25가 그동안 훨씬 좋았고, 네. 그다음에 0.25 전엔 또 0.5였잖아요. 0.05였잖아요. 그쵸, 5%였죠. 네, 예. 거의 안 사고 있었던 거죠. 예. 한 세 달 정도로 5%로 이제 유지를 하다가,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재밌었던 거는 네. 결국에는 저희 지수도 지수지만 네. 시장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주식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저희가 좋은 시그널을 드리는 네.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AI가 보는 페어 밸류 쪽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관망. 네. 네, 조금 더 주식 비중이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관망이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 김정훈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